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얘기해볼 부분은 바로 스페이스X IPO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IPO에 대해서 사실 정리돼야 될 부분이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한계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머스크가 스페이스X 관련돼서 미국의 부자들만 따로 뭐 몇백 명 모아서 별도의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알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스페이스X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관련돼서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우주 최고의 IPO인지 아니면 희대의 사기인지. 물론 사기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은 어디에서 나오게 됐는가? 그 근원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로켓 회사를 사는가 또는 지구 밖 AI 인프라 독점권을 사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 IPO 목표, 스페이스X의 IPO 목표 밸류에이션은 1.75 트릴리언 달러, 그리고 신규 조달 목표는 75 빌리언 달러보다 이상이죠. 그리고 현금 흐름의 중심은 현재 스타링크입니다. 자, 그래서 왜 지금 스페이스 X IPO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왜 많이 나오는가? 여기의 핵심은 단순히 AI가 아니라 AI를 떠받치는 물리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페이스X IPO의 진짜 내러티브는 스페이스X가 이 단순히 발사체 회사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스타링크 여기 안에 있는 스타링크는 통신망이고 스타쉴드는 국방망이고 스타쉽은 비용 곡선이 되고 있어요. 비용을 더 많이 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IPO 자금은 기존 주주 현금화보다 미래 카펙스와 지배력 확대에 쓰이는 구조다. 그래서 미래 것들을 어떻게 보면 땡겨오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투자자는 우주 산업이 아니라 지구의 연결, 국방, 그리고 AI 전력 병목에 베팅하는 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올 프라이머리 보면은 신규주 중심 조달이고 의결권 중심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AI 오르빗이라는 새로운 사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관련된 단순히 지금 지구에서만 AI가 아니라 우주까지 포함한 새로운 AI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우주가 단순히 멋지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은 지구에 있고 꿈은 우주에 있다. 꿈은 궤도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스페이스X의 세 개의 엔진을 살펴보면은 발사, 통신, 차세대 로켓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돈을 벌어오는 것과 돈을 쓰는 구조가 약간 달라요. 일단 재사용 로켓과 발사 점유율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낮은 키로당 비용이 위성 배치 속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사할 때마다 좀 더 무게를 줄이면 줄일수록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돈을 세이브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스타링크하고 스타쉴드 여기는 상업 인터넷과 아, 항공 그리고 국방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업 인터넷 가입자 그리고 기업 국가 고객이 현금을 생성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죠. 그래야지 더 많은 로켓을 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최종적으로 스타쉽으로 연결됩니다. 대형 페이로드와 V3 그리고 AI 위성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되면은 비용 곡선이 한 번 더 무너지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 세 사업이 따로 노는지 아니면 하나의 플라이휠로 돌아가는지.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건 수직 통합을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플라이휠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발사 비용을 낮추면 위성 배치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면 서비스 매출도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스타쉽에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면 발사 비용이 또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플라이휠이 돌아가는 거죠. 선순환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한번 봐보면 이미 매출은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업의 부재가 아니라 가격이 사업의 속도보다 앞서갔는가, 이 주식의 가격이 사업의 속도보다 앞서갔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총 매출
18빌리언 달러 정도고 스타링크의 매출이 그중에 11빌리언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스타링크 비중이 61%나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링크가 현재 11빌리언 달러, 나머지가 7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 측면으로 살펴보면은 스타링크 하나가 전체 스토리를 지금 과도하게 떠받치고 있어요. 스페이스X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성장주가 아니라 한 엔진에 의존한 레버리지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스페이스X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스타링크라는 통신망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만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스페이스X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강세론자들 한번 살펴보면은 우주판 AWS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소한 자산은 비싸기 때문이죠. 문제는 얼마나 희소한가? 왜냐하면 AWS 같은 경우에 지구에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주판 클라우드를 담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비용 우위가 있습니다. 재사용 로켓은 경쟁사가 복제하기 어려운 누적 학습의 산물이다. 이거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기술적으로. 두 번째 네트워크 효과가 있습니다. 위성수와 고객수, 그리고 커버리지 범위. 이건 네트워크 영역이죠. 그리고 데이터 품질이 서로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구에서 있었던 기술을 어떻게 보면 우주에 접목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국방과 항공의 확장입니다. 스타쉴드는 항공 와이파이, 스타쉴드와 항공 와이파이는 ARP와 신뢰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방 간의 협업이 또 중요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나사와도 협업했고 기존의 국방 시스템과도 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네 번째 AI 인프라 옵션입니다. 전력과 토지, 냉각 병목이 커질수록 궤도, 그러니까 우주 관련된 컴퓨팅 서사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서의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의 기술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주로 나가는 이런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서사가 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세론의 본질을 살펴보면은 스페이스X가 교통비를 낮추는 회사를 넘어서서 우주 경제 운영 체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약세론을 볼게요. 약세론에서는 가격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미 화성에 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 지금 어떻게 보면 IPO에 어떻게 보면 1.75 트릴리언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세론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는 약세론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는 좋은 회사가 너무 비싸게 되면은 나쁜 투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매출 대비 IPO 밸류가 지금 94배. 너무 높다. 그리고 2025년 에비타 대비 밸류가 지금 219배. 예, 엄청 높죠. 예. 그래서 초기 유통 주식 추정이 5% 정도 될 거다. 그리고 핵심 인물과 지배구조 리스크가 또 있다. 그게 바로 머스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민감도는 2025년 매출이 현재 18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데 목표 시총은 1.75 트릴리언 달러다.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2025년 에비타는 8빌리언 달러다. 라고 이렇게 숫자로 어떻게 보면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스페이스X가 사기는 아니더라도 사기처럼 느껴질 수 있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유는 기업의 실패가 아니라 투자자의 진입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스페이스X IPO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걸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성공 시에는 V3 스타링크 대량 배치로 용량과 속도를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키로당 발사 비용을 하락시킬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경쟁사 진입 장벽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해자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주 AI 데이터 센터와 달, 그리고 화성 옵션 가치를 좀 더 부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 나가게 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서사들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투자 자금이 좀 더 많이 투입되겠죠. 근데 이게 조금 지연된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 IPO가 되고 나서
투자자의 투자금이 조금 지연되게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은 카펙스와 R&D, 연구개발이 스타링크 현금 흐름을 잠식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AI 위성과 화성 서사가 조금 가격이 낮아지면서 멀티플이 압축될 수 있다. 그리고 규제, 안전, 환경 리스크가 일정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에도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자는 로켓 폭발 장면보다 반복 가능한 발사 경제성을 좀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머스크가 지금 스페이스X에서 계속해서 발사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이렇게 재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이런 환경 리스크라든지 안전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반복 가능한 발사 경제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재사용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사기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감정적 비난보다 검증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실체가 없다. 스페이스X가 뭐 실체가 없다. 이거에 대한 위험도는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타링크와 함께 발사체가 여러 개 재사용됐기 때문이죠. 위험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과 고객, 발사 실적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죠. 근데 가격 과열이 됐다. 이거는 위험도가 스페이스X에서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IPO 밸류가 실적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지배주 구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험도가 좀 높아요. 의결권 집중이 돼 있고 핵심 인물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기술 일정 실패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위험도는 중간 정도에서 높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타쉽과 우주 AI는 아직 검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에서 작동하는 AI도 아직 초기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주에 나가는 AI가 아직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장기 독점화. 이거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사비나 위성망, 국방 신뢰가 지금 해자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은 현재 핵심 쟁점은 스페이스X가 뭐 사기냐 아니냐 그것보다도 가격이 미래를 얼마나 과잉 선반영했냐 결국에는 이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고평가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기 투자자의 매수 원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장 직후에는 가격 발견과 유통 물량 왜곡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적이 나왔을 때 스타링크 ARPU와 마진 그리고 카펙스를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와 네 번째 분기로 좀 나눠서 보면은 스타쉽의 일정과 위성 배치 속도를 검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 이후에 다른 매출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진입을 판단해야 됩니다. 멀티플 압축 후에도 성장률이 계속해서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찰 지표 6개를 좀 나눠 보면은 스타링크 순증 고객, 그러니까 스타링크 고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냐? 두 번째, ARPU를 봐야 되고, 세 번째, 에비타에서 현금 흐름으로 전환되는 정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이 계속해서 확보돼야지 연구개발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 스타쉽 재사용률을 봐야 됩니다. 재사용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스타링크가 그리고 스페이스X가 연구개발할 현금도 많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국방과 항공 계약. 이것도 돈을 확보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지배 구조에 대한 이벤트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예를 들어서 의결권 구조가 바뀐다라든지, 아니면 머스크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지배 구조에 들어온다라든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스페이스X는 위대한 회사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우주를 어떻게 보면 개척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술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요. 그러나 위대한 회사와 위대한 매수 가격은 조금 다른 문제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우주 최고의 IPO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그래서 첫 번째, 스타링크 현금 흐름, 이 스타링크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스타쉽 카펙스를 견디면서 스타쉽이 V3, AI, 국방 수요를 현실 수익으로 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결국엔 스타쉽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스타링크는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고, 스타쉽이 그 이후에도 함께 잘 돼야 된다. 근데 만약에 실패가 되는 조건은 무엇이 있냐? IPO 가격이 미래의 모든 성공을 다 선반영했는데, 스타쉽이 지연된다라든지, 규제 때문에 막힌다라든지, 또는 카펙스 증가로 인해서 뭐 헛돈이 막 나간다라든지, 이런 식이 계속해서 동시에 발생하면은 이 스페이스 X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출처는 로이터의 IPO 목표 밸류 그리고 실적, 스타링크 항공 계약 이것들 함께 살펴봤고, 자, 그리고 스타링크 프로그레스 그리고 SEC 그리고 스페이스X 업데이트 이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좋은 회사라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나쁜 가격이라면 조금 어느 정도 지나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스타링크 IPO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IPO가 이제 되고 나서 뭐 주가 상장되고 뭐 나스닥에 올라가니 S&P 500에 올라가니 이런 얘기들이 많아질 텐데 이거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함께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스페이스X IPO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